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RK입니다. 오늘은 AWAH 브랜드의 Z3 드릴 구동 등 하강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WH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인데요. 국내외 로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전 모델인 Z2R부터 알려졌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Z3가 Z2R보다 확실히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Z3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Z3는 이렇게 빨간색의 프로프 모델과 파란색 파이어 모델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하단 연결 부분이 스위벨이 있고 없고가 다른데요. 파이어 모델은 소방 구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스위벨을 적용해 앵커에 연결 후 사용할 때 로프 꼬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점은 최대 사용 하중입니다. 프로프 모델은 최대 200kg이지만 파이어 모델은 최대 285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은 이렇게 전동 드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뒷면에 있는 홈에 구성품인 육각 비트가 결합된 드릴을 연결하여 작동하면 등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등강뿐만 아니라 홀링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연결하여 등강하듯이 작동하면 홀링이 되는 것입니다. 드릴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옆에서 보면 꽤 두껍습니다. 이곳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라쳇 방식으로 제동이 되기에 여기 보이는 회전캠이 한쪽으로만 회전됩니다. 그래서 회전캠을 살짝 움직여 보면 회전이 되면서 뭔가 걸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더빙을 해서 안 들리네요. 이따가 실제 사용할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이 이 장비가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괜찮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하강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어로 작동이 되는 것이기에 마모도 되고 잘못 사용하면 기어가 파손될 수도 있어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구성 테스트는 못 해봐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기어가 마모되고 교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사용 전에 시작동을 해보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다가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사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면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재원, 표기사항, 사용 방법, 실제 사용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에 푸시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올려 케이스를 열 수 있는데요. 레버를 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한번 해보시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열어서 안을 보면 먼저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고 Z3, 카라비너, 육각 비트 2개, 육각 렌치 2개, 빈 통이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비너는 트위스트 자동 잠금 방식의 카라비너입니다. 그리고 이 빈통은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니 윤활유를 담아 정기적으로 베어링에 소량 떨어뜨려 주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베어링은 측면판을 열어 안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 측면에 3개, 상단에 1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윤활유를 소량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윤활유는 재봉틀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기에 시중에서 구매하기 쉬운 투명색의 재봉틀 오일 또는 스핀들 오일이라고도 하죠. 이 오일을 구매하셔서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넣는 곳을 알려드리자면 오른쪽 측면에 3개, 상단에 1개입니다. 이 4곳에 틈새로 스며들도록 소량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것은 케이스에 넣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육각 렌치입니다. 육각 렌치는 2.5mm와 2mm가 들어가 있습니다. 2.5mm 렌치를 사용하는 곳은 손잡이 부분에 볼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볼트를 풀어서 측면판 이곳에 결합하여 주면 측면판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따가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mm 렌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측면판을 고정하는 푸시 버튼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 뻑뻑해졌을 때 이 렌치를 이용해서
하단에 보면 홀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무드 볼트를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풀어주게 되면 작은 볼트가 나오죠. 옆에 내려주고 하나가 더 있어서 또 풀어줘야 푸시 버튼을 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푸시 버튼이 스프링으로 인해 튀어나갈 수 있어 눌러준 상태로 볼트를 풀어줍니다. 이 볼트는 끝까지 풀어줄 필요는 없고 푸시 버튼이 나올 정도만 살짝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 버튼과 스프링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푸시 버튼과 스프링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본체에 있는 이 부분도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하면 되는데 뺄 때의 역순이겠죠? 스프링을 넣고 푸시 버튼을 넣기 전에 이쪽에 보면 홈이 있는데 이곳에 무드 볼트가 살짝 걸쳐지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 부분이 볼트가 있는 쪽으로 넣어주고 볼트를 잠가주면 되는데 너무 세게 잠그면 푸시 버튼이 움직이지 않기에 푸시 버튼이 있는 곳까지 잠갔다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놓았던 이 무드 볼트를 넣고 끝까지 잠가주면 되는데 록타이트 같은 나사 본드를 살짝 발라서 잠가주셔야 진동으로 인해 풀리지 않겠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드를 바르지 않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소량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푸시 버튼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뻑뻑하면 볼트를 조금 더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무드 볼트가 잠기면서 안에 있던 볼트를 같이 돌려주기에 푸시 버튼에 닿으면서 뻑뻑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각 비트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 개는 여유분이기에 분실되거나 마모되면 여유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지금 이 드릴에 고정한 것처럼 2cm 정도 남겨두고 척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Z3에 비트를 연결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거의 남지 않게 연결됩니다. 좀 더 여유 있더라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트 연결 후에는 이렇게 Z3에 연결하여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주면 메인 휠이 돌면서 등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공회전만 되기에 방향 잘 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릴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임팩트 드릴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임팩트 드릴을 사용하시면 제품 내부에 있는 기어가 파손되어 작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릴은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드릴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데 토크가 120에서 160Nm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최대 169Nm 정도의 토크가 나오는 디월트 DCD1007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사용해 봤는데 그 중에서 디월트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이 드릴을 보면 이렇게 모드가 있죠. 이때 해머 드릴 모드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임팩트 드릴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되고 일반 드릴 드라이버 모드로 놓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사 모드로 하게 되면 힘이 약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드릴 드라이버 모드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속도는 1인 사용 시에는 3단으로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게가 200kg 이상 넘어가게 되면 1단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드릴에 무리가 덜 갑니다. 저희가 이번 훈련 때 구조 대상자 들것을 들어 올려 봤는데 1단으로 해도 속도가 그렇게 느려지지 않고 부드럽게 아주 잘 올려졌습니다. 역시 드릴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꼭 토크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일반 드릴 드라이버 모드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제품의 재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표기사항을 보셔야겠죠? 정면에 보면 큼지막하게 로프 연결 방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로프가 이쪽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각선 쪽으로 들어와서 메인 휠을 따라 U자 모양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아래는 AWAH 로고가 있고 Z-Fire 등 하강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로프는 10에서 11m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파이어 모델이나 프로프 모델은 최대 사용 하중만 다르고 사용 방법이나 표기사항은 같기에 하중이 높은 파이어 모델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측면판을 열고 안쪽을 보면 로프가 연결되는 모양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로프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앵커 방향은 이쪽이겠죠. 그리고 측면판 안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QR코드가 있는데 찍어보면 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설명서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사용 하중은 30에서 285kg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프 모델은 20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로프는 10에서 11mm, 드릴의 토크는 120에서 160N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강 속도는 최대 무게일 때 0.5m/s의 속도로 가능하고 최소 무게일 때는 2.0m/s 속도로 가능합니다. 하강 높이는 최대 무게일 때 50m이고 최소 무게일 때는 200m입니다. 최대 무게일 때는 겨우 50m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하강할 때 마찰로 인해 제품에 발열이 발생하여 로프가 손상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는 속도나 길이를 지켜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아래는 사용 가능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상 45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 성능이 IP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인증이 된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테스트에서 IP66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IP66은 로프가 연결되는 본체 부분에 해당이 안되고 기어박스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켓은 파손 강도가 22kN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상단에 보면 디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손잡이를 작동해서 하강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표기사항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인증에 대한 내용이 없죠. 현재는 중국 소방 관련 인증만 취득했기에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니 인증서는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 올해 안으로 CE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CE 인증을 받으면 기분상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겠죠. 이게 중국 제품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 제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죠. 참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측면판을 열어야겠죠. 측면판은 지금 이중 잠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푸시 버튼을 눌러서 밀고 눌러서 미는 두 번의 동작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작업 중에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푸시 버튼을 눌렀을 경우 측면판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측면판을 열면 보시는 것과 같이 기어박스와 몸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 휠 부분이 오른쪽 가이드롤러와 가까이 있게 되면 로프 들어갈 공간이 없기에 몸체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열어 로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쪽의 그림대로 앵커에 연결된 로프를 위에서부터 U자 형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앵커 부분부터 들어가서 U자로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측면판을 닫으면 완료입니다. 보통 사용하는 산업용 하강기와 같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저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은 측면판이 하단 홀과 간섭 없이 열리기에 카라비너를 하단 홀에 연결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로프를 들어 올리게 되면 등강이 되는 것입니다. 드릴을 이용해도 등강이 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강할 때는 손잡이를 당겨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당긴다고 해서 하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손잡이를 당김으로 인해서 기어박스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메인 휠이 누르고 있던 로프를 풀어주고 하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강할 때 기어박스를 힘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몸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기어박스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드릴로 등강할 때는 뒤에 있는 드릴 홀에 드릴을 연결해서 작동하시면 되는데, 메인 휠을 보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휠이 돌면서 등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프는 그대로 있고 휠만 돌아갔었잖아요. 이 제품은 지금 상태에서는 등강이 안되고 무게가 실려 있어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메인 휠에 로프가 꽉 끼어 있지 않기에 휠이 헛도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가 실려 힘을 받게 되면 메인 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가이드 롤러 부분에서 제동이 되고, 앵커 부분에서는 로프를 당겨주면서 메인 휠에 로프가 꽉 끼어지게 되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앵커 부분 로프를 당겨도 메인 휠이 라쳇 제동으로 인해 회전되지 않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드릴을 이용한 등강은 이따가 제가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로프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측면판을 열고 앵커 부분부터 U자로 빼주면 쉽게 제거됩니다. 로프의 연결과 제거는 쉽죠? 몇 번 연습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백헤드 홀은 도르의 시스템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카라비너 연결이 가능하기에 카라비너를 바로 연결해 도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만드는 것도 이따가 홀링하는 것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끝에 보면 작은 홀이 하나 있죠. 이 홀은 2에서 3mm 정도 되는 코드슬링을 연결해서 손잡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작동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한 마에스트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보면 볼트가 하나 보이죠? 이 볼트가 아까 말씀드린 측면판 고정용 볼트입니다. 케이스에 있는 2.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풀으시다가 볼트를 분실하더라도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측면판을 고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있어야겠죠? 이제 다 풀었으면 볼트를 측면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홀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측면판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강기에서 로프를 제거하지 않고 안전벨트의 하강기만 제거했다가 연결하는 현장에서는 측면판을 굳이 열지 않아도 되겠죠? 이럴 때 이 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상에서 설명을 마치고 실제 로프를 이용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Z3 파이어를 이용해서 등강, 하강, 홀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Z3를 로프에 연결해야겠죠. 연결 방법은 푸시 버튼을 2번 작동해서 측면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린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이 앵커이기 때문에 앵커 부분부터 원을 따라서 연결해 주고 측면판을 닫으면 완료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무게만 싣고 작동해 주면 됩니다.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안전벨트에 연결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드릴을 이용하지 않고 등강기를 이용해서 등강을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싣고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서
오른쪽 로프를 들어 올리면서 등강. 다시 밟고 일어나면서 로프를 들어 올리면서 등강. 쉽죠? 그리고 등강할 때 따라락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 소리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라쳇 방식으로 인해 메인 휠이 회전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번엔 하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서 하강하시면 됩니다. 하강할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 오른쪽 로프는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지 않고 손잡이만 당기면 바로 이렇게 추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로프는 잡은 상태로 마찰을 주고 손잡이를 당겨 하강해야 합니다. 하강 속도는 이 오른쪽 로프를 풀어주는 양으로 조절이 되기에 잘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등강기를 이용한 등강이나 하강은 로프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쉽게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드릴을 이용한 등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반대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장비에 무게를 싣고 이 드릴 홀에 드릴을 연결해 줍니다. 이 상태로 드릴을 천천히 작동해주면 로프가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제가 돌아가네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속도를 올리면 그만큼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1단으로 사용해 본 것인데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1단으로도 지금 최대 속도로 한 것이 아니기에 최대로 작동하면 더 빨리 올라가겠죠? 다시 하강했다가 등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드릴을 연결하고 1단의 최대 속도로 작동해 보겠습니다. 금방 올라가죠? 지금 보면 드릴이 빠지지 않고 잘 있죠? 이건 제가 무게가 실리면서 장비가 수평으로 되어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평이 틀어지면 쉽게 빠집니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드릴 손잡이 부분에 슬링을 감아서 카라비너를 이용해 Z3 하단 홀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하면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 뺐다 꼈다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용자들 영상을 봤을 때 슬링을 이용하지 않고도 잘 빠지지 않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드릴을 2단이나 3단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빠르게 작동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정되는 원리는 Z3의 육각 홀이 육각 비트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회전으로 인해 그 틈에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뺄 때는 드릴을 반대로 비틀어서 빼면 되겠죠. 지금 이 장비는 일반 하강기에 기어박스를 달아서 드릴을 이용해 등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강은 일반 하강기처럼 손잡이를 당겨서 하강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작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차 백업 제동 장치입니다. Z3가 기어로 작동되다 보니 작동 중에 기어가 파손되거나 라쳇 장치가 파손되면 맨 휠이 고정이 안되고 반대로 회전하면서 추락할 수 있겠죠. 그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2차 백업 제동 장치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기어가 파손되어 메인 휠이 순간적으로 반대로 회전하면 회전축에 있던 날개가 원심력이나 중력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면서 이 턱에 걸려 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보면 약 10cm 정도 추락 후 제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동이 된 후에는
등강은 안되고 천천히 하강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입사에 연락하여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리를 하시거나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안전을 많이 생각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홀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에 Z3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측면판을 열어 로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안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앵커부터 메인 휠을 따라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판을 닫으면 홀링 준비가 완료되는 거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는 무게를 들어 올리고 손을 놓아도 바로 제동이 됩니다. 지금 무게가 25kg인데 드릴로 홀링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당겨지네요. 지금 최소 하중인 30kg보다 적은데 당겨지는 건 아마도 로프가 10.5mm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프가 얇을수록 메인 휠에 더 잘 끼워지기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안되고 10m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올려지죠? 내려줄 때는 드릴을 제거하고 손잡이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 반대쪽 로프에 마찰이 없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주고 내리셔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힘들기에 카라비너를 앵커에 하나 더 연결해서 로프를 걸어주면 두 번의 마찰로 인해 무거운 무게도 적은 힘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서 내려주면 됩니다. 천천히 잘 내려가죠? 이제 이 백켓을 이용해서 도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홀링해 보겠습니다. 등간기를 무게가 실린 로프로 연결해주고 도르래를 등간기에 연결해주고 백켓에는 당기는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 도르래를 연결해줍니다. 이제 당길 로프를 등간기에 연결된 도르래에 연결해주고 백켓에 연결된 도르래에 연결해주면 3대1 도르래 시스템 완료입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도르래 시스템도 잘 작동하네요. 내려줄 때도 이 상태로 로프를 잡고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쉽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굳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드릴만 있으면 쉽게 올릴 수가 있겠죠. 도르래 시스템은 드릴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제거하고 다시 드릴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릴을 연결하고 돌려주면 끝! 제동도 부드럽게 잘 되네요. 진짜 간단합니다. 소방서에서 구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매널 구조할 때 삼각대에 Z3를 연결해서 드릴을 이용하면 쉽게 올리는 것이 가능하겠죠. 실제 현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로프를 이용한 구조 현장에서 응용한다면 구조대원 분들의 힘을 덜어줄 것이라 봅니다. 이것으로 Z3를 이용한 등강과 하강, 홀링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기 전에 Z3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프를 결합할 때 앵커 방향부터 올바르게 결합해야 합니다. 결합 후에는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결합할 경우 추락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판은 완전히 닫아 주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닫혀 있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여 푸시 버튼을 눌려 측면판이 열린다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난간 모서리 부분에 Z3가 대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처럼 하단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측면판이 모서리 부분에서 힘을 받아 변형이 오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강할 때는 손으로 잡는 로프를 지정된 마찰 부분 외에 다른 곳에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지정된 마찰 부분은 로프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림처럼 작동하게 되면 각진 부분으로 로프가 쓸리기에 높은 온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과 로프 또한 손상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손잡이의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하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으면 하강을 할 수가 없고, 오른쪽 그림은 잘못하다가 손잡이가 눌리면서 짧은 구간 추락을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하강이나 내려줄 때는 항상 손으로 잡아야 하는 로프는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가 힘들어 추락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드릴을 사용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하며 정확히 힘을 주고 잡고 있어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힘에 못 이겨 놓치게 되면 드릴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에는 낙하 방지줄을 항시 연결해 줍시다. 8번째, 하강을 장거리로 하면 메인 휠에 많은 열이 발생하여 로프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거리 하강 시에는 쉬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서에도 쉬지 말고 로프를 움직여 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항시 생명이 담보인 장비들은 설명서를 꼭 읽어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봅시다. 9번째,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로프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로프를 매듭지어 카라비너에 연결해 줍니다. 매듭 뒤에 나오는 로프도 50cm 이상 여유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백업 장치를 마련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AWAH 브랜드의 Z3 드릴 구동 등 하강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